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도대체 왜 이토록 서로를 증오하는 걸까요? 핵시설이 불타고 지도부가 통째로 날아가고 나토 20개의 전쟁에 뛰어든 지금,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으며, 시간을 거슬러 2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더 드라마틱한 순간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제국의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을 정복한 뒤 노예로 잡혀있던 유대인, 현 이스라엘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단순히 풀어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까지 했죠. 성경의 이교도 왕 중 유일하게 메시아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지금 이란의 조상입니다. 이 2500년의 깊은 인연이 어떻게 서로의 심장에 미사일을 겨누는 원수가 됐는지, 그 잔혹한 연대기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나라가 어떻게 원수가 됐는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테헤란 한복판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란의 팔라비 국왕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고, 두 나라는 형제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가 테헤란과 텔아비브를 매일 오갔고, 군사 영역은 더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넘겼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 완벽한 한 팀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는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거대한 혁명, 바로 이슬람 혁명 하나로 끝장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결국 왕정은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순식간에 왕정 국가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완전히 뒤집힙니다. 권력을 잡은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갈라버렸습니다.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호메이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즉시 빼앗아 이스라엘의 숙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실로 넘겨버렸습니다. 수천 년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동맹국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국가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종교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혁명으로 세워진 이란 정권은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결속시킬 강력한 외부의 적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역할에 딱 맞는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이란이라는 위협은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적이 존재해야 미국의 막대한 군사 지원을 명분 있게 끌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증오함으로써 각자의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 전문가들은 이를 적대적 공생이라 부릅니다. 이 저주받은 균형이 지난 40년 넘게 중동을 지배해 왔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의 전략은 영리하고 잔인했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는 것, 대신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라는 거대한 무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입니다. 이란이 직접 총을 들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사방이 포위된 채 숨막히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림자 전쟁으로 음수했습니다. 이란 내부로 침투해 핵 과학자들을 암살하고 지하 깊숙이 숨겨진 나탄즈의 핵시설에 의문의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핵시설을 전국에 흩어놓고 지하 깊숙이 묻었으며 위장시설까지 만들어 미사일 공습 한 번에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제 S-300 방공 미사일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이란은 이라크가 과거 이스라엘 공습 한 방에 핵시설을 잃은 사례를 연구해 전국 각지에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작전명 미드나이트 햄머가 시작되었고 미국의 비솔 전략 폭격기는 유령처럼 이란의 영공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철석같이 믿었던 지하 기지들은 거대 벙커버스터 GBU-57의 단 한 차례 타격에 무덤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공격이 진행되는 내내 이란의 방공망이 단 한 번도 적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굴욕적인 기술적 격차는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란의 심장을 도려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2026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1 안에서 서사적 분노 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승인 9시간 30분 뒤 테헤란의 밤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은 정밀했습니다. 공습 시작과 동시에 이란 내 모든 통화가 연결 중으로 뜨며 마비되었고 경호 체계는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국방장관, IRGC 사령관 등 핵심 수뇌부 48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뇌가 통째로 사라진 그야말로 참수 작전의 교과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전쟁의 불꽃은 이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튀었습니다. 러시아가 실시간으로 미군 함정과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와 바그다드 국제공항 등을 타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을 타격하자 잠자던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나토 5조가 발동되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등 20개국이 군사 파견을 결정하며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상황은 경제적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발악은 처절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중동의 모든 풍요도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던 두바이와 도하의 마천루들이 이란 드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계 석유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되었고 단 몇 일간 통과한 배는 9척에 불과합니다. UAE는 자국 내 모든 이란 자산을 동결하며 경제적 전멸을 선포했고 사우디와 카타르 등 산유국들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본토까지 번진 공포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보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내 집 앞에서도 전쟁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은 이미 불바다가 되었고 이란 국민들 또한 정부의 무력 진압과 외세의 폭격 사이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생존 본능이 작동할 때 멈춥니다. 충분히 응징했다는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협상과 휴전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란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디까지 커지게 될까요? 이 비극의 끝은 정권의 교체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의 공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